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 38년 동안 알코올 중독과 여러 가지 중독 문제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김도영 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화면에 어떤 사진 한 장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진은 얼마 전까지, 어떤 분들은 몇 년 전까지 심한 중증 중독으로 고생을 하다가 정신병원을 드나들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었던 재발 문제로 고생을 하던 분들이고, 가정과 여러 가지 직장과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렵게 되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느 기회에 변인화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그때부터 동기부여를 받고 새로운 삶을 설계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잠깐 어떤 모임에서 모임을 가지고 난 뒤에 주변에 있는 공원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첫 장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분들보다 더 훌륭한 그런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결단만 하신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 화면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중독이란 무엇인가라는 어원을 알게 되면 상당히 이 중독 치유에서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글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에 집착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바른 인간관계를 어렵게 해서 나중에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폐인화가 되어가는 그런 상태임에도 중독 매개를 끊을 수 없는, 단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중증 중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했을 때 addic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이 addiction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노예라고 하는 어떤 것에 억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것에 억압이 되어 있을 때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기의 명예란 어떤 기술이 있던 자랑거리가 있던 자기 명예라는 것은 상실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직 부끄러운 이름들만 가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중독이라고 말할 때 한자어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고 말은 가운데 중자에 독독자를 쓰는데, 어떤 현상 가운데 또는 어떤 삶 가운데 어떤 행동 가운데 어떤 사업 가운데 열심히 하는 어떤 일에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권력 중심에 해를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권력 중독이 되고, 쾌락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그게 해를 끼친다면 그게 쾌락 중독이 될 것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돈 때문에 중심부에 해로운 것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머니 중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독이라는 어원을 우리가 살펴볼 때라도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독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독은 세 가지 때문에 발생합니다. 첫째는 무지입니다. 두 번째는 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착각이라는 것 때문에 이 중독이 발생하고 진행하고 결국에는 폐인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는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옥이는 고집을 부리는 걸 말하고, 착각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았던 그 무지에 대해서 제가 신호등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호등에서 지금 앞에서 신호를 지키는 법을 이 엄마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들이 이 신호등을 빨강불이면 서야 되고 파란불이면 멈춰야 되고 노란불이면 멈춰야 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다면 아마 이 짧은 거리인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세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이 횡단보도에서는 교통사고를 절대로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중독물질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위험한 물질이라는 걸 정확히 가르쳤더라면 절대로 손도 대지 않을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막 무단 횡단하지 않을 것처럼 중독 문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빨강불이면 건너가지 말고 차가 오지 않더라도 멈춰 서 있어야 안전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만약에 가르쳤더라면 중독 물질은 아예 손도 대지 마라. 인간을 망하게 하고 완전히 폐인화되게 만드는 거고 가정을 깨트리는 거다라는 걸 가르쳤더라면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 630만의 중독자가 하나도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얼마나 많이 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강불에 건너도 돼. 조심해서만 건너. 이게 뭡니까? 술 조심해서만 마셔. 담배 건강 잘 챙기면서 피워. 향정신 약물도 네가 적당히만 하면 되는 거야. 바로 그래서 이 신호등을 보여드렸던 겁니다. 정확하게 무지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이 인류들이 중독으로 고생하고 폐가망신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중독 물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배우고, 이 중독 물질은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부터 정확하게 가르쳐서 이 중독으로 폐가망신하고 폐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옥이라는 것은 망해가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는 것을 옥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고집이지만 선한 일을 위하고 의로운 일을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그것은 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꼭 망할 일을 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을 고집 부린다. 고집불통, 오기쟁이,
오기를 부리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오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중국 사람 이름입니다. 원래 이 오기라는 사람이 유나라 사람인데 노나라에 가서 자기가 벼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나라에 가서 이제 높은 벼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을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남이 어떻게 해가 되든 상관없이 자기 생각만 관찰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오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노나라에 가서 제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오기라는 사람이 내가 저 제나라 사람하고 싸울 겁니다. 나를 병사로 써주십시오. 앞장서서 저들과 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노나라 사람들이 의논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우리 앞장서서 제나라와 싸워준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무슨 문제? 저 사람 아내가 제나라 사람이야. 오기의 아내가 제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나라에 가서 제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제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노나라의 이 신하들이 저 사람 자기 아내가 제나라 사람인데 어떻게 제나라 사람하고 싸우겠어? 자기 처가 나라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의견들이 모아졌어요. 그것을 들었어요. 이 오기라는 사람이. 내가 내 아내가 제나라의 그 아내이기 때문에 나를 여기서 등용을 안 한단 말이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가지고 자기 아내 보고 말합니다. 여보, 내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좋겠소? 안 좋겠소? 그러니까 어떤 아내가 내 남편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보, 당신이 높은 사람이 되면 좋지요.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아내 목을 잘라버립니다.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하고 아내 목을 잘라서 목을 들고 왕 앞에 갑니다. 왕이여, 제가 이 제나라 사람하고 싸우려고 신청을 했는데 저 사람 아내가 제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등용하지 않는다고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목을 베어왔습니다. 이제 믿겠습니까? 제가 저 제나라에 가서 저 사람들과 제나라 사람과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이가 없었어요. 아내 목을 자를 정도 되면 어떻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나라 노나라를 위해서 싸워봐라. 그리고 제나라 사람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점점점 높아져서 지금 오늘날 우리 총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총리죠. 그래서 이 총리가 돼서 아주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오기가 세냐면 자기 고집대로만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만 항상 일직선으로 갑니다. 누구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게 옳은 거야. 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 7개 부족인가에게 모두 적이 되고 그들이 등을 돌리는. 그래서 왕에게 저 오기라는 사람, 저 사람은 아무래도 너무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총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화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래도 자기 아내 목까지 베어가지고 죽이고 자기 신하가 된 이 총리를 믿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왕이 죽습니다. 자, 왕이 죽으니까 자기를 보호하던 왕이 죽으니까 이 오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 이 7개 부족, 9개인지 7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7개라고 보십시다. 7개 부족의 그 모든 족장들이 활을 들고 와서 이 오기에 쏩니다. 그러면 이제 7개 화살이 박혀서 죽겠죠. 그런데 이때에 어차피 자기에게 활을 겨누고 있는 그 많은 그 족장들 앞에서 임금 죽은 시체 위에 가서 엎드러집니다. 이 사람. 왜 그럴까요? 이 7개 부족들의 족장이 임금의 시체 위에 가서 엎드러져 있는 이 오기를 쏘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들이 쏜 그 화살이 바로 이 오기의 몸에 다 박혀서 거기서 즉사합니다. 근데 어디서 죽어요 지금? 임금의 시체 위에서. 시체를 이렇게 덮고는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의 법이 뭐냐면 임금은 죽어도 절대로 훼손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죽은 시체에 시신에 해를 끼치는 자들은 홀멸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기는 죽으면서도 오기를 부린 겁니다. 왜? 내가 임금 앞에서 임금 시체 위에 엎드러지면 바로 사람들이 나를 쏜다고 쏘지만 임금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나는 죽어도 이 7명의 이 족장들도 틀림없이 백성들이 법대로 처리해서 죽일 거다. 이 생각을 하고 가서 엎드려지는. 야, 이 정도 오기라면 어떻겠어요?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오기가 그렇게 죽고 난 뒤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임금에게 화살을 쏘았느냐, 임금 쪽으로. 그리고 이 7개의 부족을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오기가 성공했죠. 죽으면서도. 이게 오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기의 이 살아간 모습을 보면 하나도 이웃을 위하거나 이타적인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의 어떤 영달만을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고집을, 죽으면서까지도 고집을 부리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이게 바로 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기라는 사람이. 중독자들도 압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자기를 벌써 배척하고 가난해지고 자기 마음도 슬프고 어떤 때 외롭고 허전하고 허망하고 그걸 알면서도 자꾸 중독 물질에 자꾸 더 많이 집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독은 오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기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끝내는 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삶 가운데서 오기 부리지 말고요. 그래서 오기의 반대는 뭐겠어요? 화합입니다. 이해입니다. 상대의 생각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과 조금 다르지만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를 같이 생각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게 화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기를 절대 부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오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기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 중독을 만들어냅니다. 이 착각은 요행술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 꼭 정신병원에 갑니다. 술을 10명이 마시면 3명, 이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서 폐가망신을 하고 가족까지도 다 흐트러지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나 내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요행술을 바라고 있는 게 이게 중독자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술을 마시다가 한 사람이 어떻게 잘못됩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니 나는 술을 완전히 차단할 거야. 이 생각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이 술 마시면 3명은 정신병원을 가. 그리고 죽어. 문제가 있어. 나는 저 3명 측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은 7명 쪽에 들어가겠지. 이게 요행술을 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 때문에 끝내는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착각이라는 것이 바로 중독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진행시키고 끝내는 아주 심화 중증 중독으로 심화시킨다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착각이라는 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을 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직선입니까? 이렇게 곡선입니까? 약간 휘어져 있는 그런 곡선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한번 재볼까요? 이게 곡선인지 직선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될 겁니다. 자, 곡선입니까? 직선입니까? 직선이죠. 근데 떼고 나면은 곡선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 눈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갖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보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며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그 일의 내면의 어떤 뜻들, 의미들, 그리고 왜 그렇게 저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볼 줄 아는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는 이렇게 잘못된 눈, 그것도 술이 취하고 약에 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박에 취하고 게임에 취한 그 눈을 가지고 자기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문제를 얼마나 많이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이 중독의 아주 핵심적 요소다. 오늘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무지와 그 다음에 오기와 착각, 이걸 버려야만, 이걸 고쳐야만 우리는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지와 오기, 착각, 이것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